안녕하세요. 저희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내 마음속의 연행팀입니다. 저희는 환경 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쓰레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전주시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자원순환센터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주시가 취하고 있는 대안인 순환이용 정비사업 또한 결국 매립지를 증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립지 포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립지 신설, 소각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국토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전주시 쓰레기 처리센터 시설에 현 쓰레기 처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폐플라스틱은 약 50%의 미약한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 플라스틱 중 22.7%만이 물리적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어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 방식은 크게 매립과 소각으로 나뉩니다. 매립이란 쓰레기를 지면의 아래나 위에 폐기물이 침적되어 있는 지대, 즉 매립지에 묻는 것을 의미하고,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토양오염, 온실가스 방출, 지하수 오염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의 경우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배출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VC 재질가 포함된 폐기물과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서 소량으로도 불임, 출생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 등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쓰레기 매립과 소각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 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조는 기존에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 또는 소각될 수밖에 없었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을 전처리 과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유전 기술입니다. 도시유전은 쓰레기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을 핵심 목표로 하는 환경기술 및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전통적인 폐비닐, 플라스틱의 처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은 먼저 공정이 270도에서 290도 이하의 저온에서 진행되어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서 산업용 경유급 정제 연료율을 추출하여 이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처리의 효과성도 큰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도시유전은 폐기물의 질량을 최대 80% 감량함으로써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환경 공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쓰레기도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선별 등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유전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성인 남녀 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주로 쓰레기 처리 시설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악취 발생 여부, 경제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에 대해 도시유전 기술을 특히 소각시설, 열분해 시설과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처리 방식은 소각과 매립이 있습니다. 이때 소각은 필연적으로 연기와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잦습니다. 매립은 토양, 공기, 지하수 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가 있으며 부지의 한계성으로 지역 간 갈등도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의 기술은 300도 이하 공정으로 다이옥신 등의 환경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비연소식 방식으로 보조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연기,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전체 공정 과정에 굴뚝이 없고 온실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탄소 중립에도 더 적합한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시유전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도시유전 기술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분해하여 기름으로 전환하고 소각로를 대체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소개하고 본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를 질문하자 반대 의견이 13.5%였으며 중립 의견도 17.9%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굴뚝이 없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폐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냉각수로 활용하는 등 안전성, 친환경적 요소들을 설명하자 총 반대 의견 비율이 7.5%로 줄어들었으며 총 찬성 의견이 68.7%에서 82.9%로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친환경성을 위한 장치들을 확실하게 설치한다면 주민들도 소각시설을 대신하여 본인 지역에 도시유전 시설을 건설하는 데 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성 분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유전 기술 시설을 도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 표는 도시유전 기업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소각시설, 열분해 유아시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이 약 15년임을 감안하여 15년간의 유지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먼저 비용의 경우 소각시설 비용의 현재 가치는 46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유전 시설은 507억 원의 비용이 나와 도시유전의 비용이 약 38억 원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익입니다. 소각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시키기만 할 뿐 이를 통한 경제적 편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유전 기술은 쓰레기가 판매 가능한 정제유로 전환되기 때문에 15년간의 매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99억 원의 편익이 창출됩니다. 이렇게 도시유전 시설은 소각로보다 총 비용이 38억 원 높기는 하지만 편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도시유전 자체만 보더라도 비용 편익 지수가 2.16으로 1을 넘기 때문에 도시유전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력 사용량도 26.6%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도시유전 기술의 친환경성, 안전성, 주민들의 인식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했을 때 기술 도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도시유전 기술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도시유전 기술은 새로운 방식의 폐기물 처리 기술이기에 기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크게 비금전적 수단과 금전적 수단으로 나누어 주민들과의 협의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비금전적 수단으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측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시사점으로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바운드 효과를 인식하여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쓰레기를 마구 배출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과 함께 쓰레기 소비 및 생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 수단으로도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주민들에게 기술 도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시설의 도입을 위해 주민들에게 환경정책 구현 지역 보조금의 명목으로 수입을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환경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의 최서연 의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거나 그것을 들여오라고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지자체에 지사를 차리고 지자체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 공정의 결과로 창출된 수익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기술 공정을 거쳐 추출된 경유와 고체 연료 등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및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현 쓰레기 처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시유전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주 도시유전 본사를 방문하여 기술의 차별점을 알 수 있었고, 전주시 의회 최서연 의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으로 기술이 도입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이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임을 파악하였고, 도시유전 기술이 이해 관점에서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전주시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한 지역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면 기술 적용의 전국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전처리 시설의 도입으로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쓰레기 문제를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를,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